안녕하세요. 중임한 4년한 꼴통장교 부술국입니다.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에 그 캡틴 김상호님이 올린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봐봐, 그 북한군 분대마다 저격수가 있어요. 우린 저격수에 대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자, 보병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중대원을 이끌고 가다가 저격수에게 총을 맞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죽을 겁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야 할 거예요? 저격총 어디 날라온 줄 아세요? 자, 공병 여러분들 전방 가서 지뢰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하다가 우리 대원이 저격총에 맞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이게 그 이국종 교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이번에 국방TV에서 뭐 작전 하는 모습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현역 군인들의 어떤 실전적인 어떤 훈련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격수가 나타났을 때 일반 보병들은 제대로 할 줄 아냐 라고 이제 보병 출신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2사단, 여기 보면 2사단 노란색이 17년대 뭐 2대대 지금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08년도에 전역을 했으니까 뭐 17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뭐 병사도 잘 알기 힘들고, 뭐 일단은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 이제 훈련을 많이 했었고 통제관도 많이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지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넘어오고 뭐 편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격수, 이 저격수라는 게 엄청나게 전문화된 인원입니다. 그냥 부대에 한 명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원 자체가 뭐 훈련이랄지 어떤 뭐 심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참을성, 인내력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북한의 분대에 한 명씩 있다. 요거는 좀 확인해 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이제 분대에 있다고 한들 그 인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격수 수준은 아니고, 약간 이제 분대에서 화력 지원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분대에서 사격 잘하는 조금 총기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원들이 이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전면전과 국지전이 있습니다. 전면전은 뭡니까? 이제 전쟁이 북한이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공격을 했을 때 휴전선 기준으로 10km 정도 안에 모든 병력들이 다 이제 진지 편성을 다 해놓고 적과 전단을 형성해가지고 맞닿고 있는 거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막고, 그런 상황에 전단을 뚫고 보병과 맞닿아가지고 저격수와 싸울 일은 실질적으로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지전은 이제 일부 테러 집단. 실질적으로 한국은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섬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총기로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로 어떤 테러를 일으키기에는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첩 또는 이제 적 침투 부대, 이 인원들은 제가 이제 군생활 하기 전에 강릉 뭐 무장공비들이 넘어왔었고, 그 전에 뭐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넘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인원들은 이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격수가 따라올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는 보병과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특수부대와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병은 그냥 이렇게 차단선만 점령해서 포위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대별 저격수라 하면 제 생각은 일반적인 저격총보다는 일반 총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이라크 전이 상당히 이제 전투 모델로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전장 초기에 미군의 공군 화력과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 전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라크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령된 이라크가 무슬림 국가고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대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나 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누가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인지 아이인지 뭐 여잔지 뭐 분간할 수 없는 그렇게 혼재된 상황에서, 그래서 그 실제로는 보병이 맞닿아 가지고 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유명한 저격수 있죠.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 나온 영화처럼 그렇게 이제 그 후에 그런 인원들을 하고 이제 소탕 어떤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격수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미군 기계화 보병 대대가 기동을 하는데 저격수 한 명 때문에 기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저격수 한 명 때문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지만 그 이라크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또 이 저격총 같은 경우는 직사각이잖아요. 직사각이 곡사각이가 아니고, 즉 이제 뒤에서 총알이 뚫고 앞으로 나갔으면 딱 방향은 딱 뒤쪽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역이 많고 사거리가 짧은 곳 이런 곳에서는 저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이제 이라크는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군복무 했을 때 저격수는 저격수로 잡는다 라고 이제 하면서 소대별 사격 우수자들을 뽑아가지고 저격수 교육을 했었습니다. 저격수를 하는데 저격총을 지급한 게 아니고 화기는 동일하고 다 A급으로 총기는 다 바꾸고 거기에 뭐 야투경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밤에도 저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측정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발 이게 아니고 표적을 정해놓고 얼마나 정밀하게 사격하느냐 그런 걸 이제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게 포병 진지 편성관 또는 공병 지뢰 개척이나 설치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포병 진지 편성관 뭐 모든 부대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최초에 가가지고 진지를 편성했다는 거는 일단은 뭡니까 확보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공병 지뢰 개척 설치, 공병 지뢰 개척은 공격할 때 하는 거고 설치는 방어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 간에 장기간 머문다고 했을 때는 수색 정찰이 기본입니다. 땅이 오염됐는지 화생방 공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런 뭐 위험한 물질이 있는 건지 오염되어 있는지 뭐 물 같은 거는 먹어도 되는 건지 뷰비 트랩 그런 거 그다음에 저기 흔적 저기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그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적외선 카메라 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요하기 좀 어떤 K1, K2 말고 K3나 K4나 90mm나 어떤 이런 것들 매티스M이나 106mm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격할 수 있는 저격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따가지고 매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확인점 바로 계산해가지고 81mm나 4.2인치나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대대에 있는 확이나 또는 상급부대 뭐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다가 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해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어 가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저격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저격도 그렇죠. 저격을 이제 반대로 뭐 대한민국도 북한을 저격하겠지만 타켓이 중요하죠. 타켓이 그냥 병사 하나 죽이려고 자기 목숨 걸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타켓 뭐 연대장급 이상이랄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어떤 폭파물 제거를 할 수 있는 특수임무를 인원이랄지 뭐 이런 인원들을 뭐 한다든지 뭐 조종사
뭐 전차 뭐 하면은 뭐 조정할 수 있는 뭐 특수한 인원들, 이런 인원들을 이제 타켓으로 삼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때도 아군이 지원할 수 있는가, 자기가 위기나 뭐 어떤 이런 거 했을 때 아군의 병력이랄지 아니면은 포병이랄지 항공자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격을 격발을 해야 되겠죠. 격발하는 순간 거의 위치가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와 방향은 사격당한 인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격당한 인원을 통해서 뭐 뒤에서 맞았으면 앞으로 통했으면 뒤쪽이죠. 옆으로 맞으면 여기로 나가면 이쪽이죠. 그 옆에 있던 인원들 뭐 물론 뭐 흥분해가지고 뭐 피 튀고 뭐 이렇게 죽었으니까 뭐 하지만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치 파악 시에는 자체 화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대를 병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상급 부대 하력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자산을 이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찾아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임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적의 어떤 포병이나 어떤 중요 타켓을 발견했을 때는 저격수가 사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상급부대 보고해서 상급부대 화력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낫죠. 크리스 카일이라고 그 영화로 제작됐죠. 스나이퍼. 거기에 나온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격수가 지금 전기공사하는 인원을 사격을 했습니다. Shot came from east. 바로 알죠? 방향. 그러고 나서 만원경으로, 그러니까 조준경보다는 만원경으로 해가지고 거리랑 이걸 체크를 합니다. This is Test Bruiser, got eyes on target. Initiate QRF, over. Copy that, ET on quick reaction. Force 20 minutes out. 타켓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상급부대 보고를 하는데, 상급부대 활용 요청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합니다. 20분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먼 거리지만 사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죠. 저희 때도 이렇게 저격수를 잡기 위해서는 저격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격수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됐지만 이런 말을 이제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교범도 많고 하지만 이게 공부한다고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장 상황은 항상 변수가 발생되고,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도 포가 떨어져 가지고 포탄에 맞아서 전쟁하기 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뭐 답이 없다, 이 답이 없다는 것도 답이잖아요. 답이 없는데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만들어가는 것. 즉, 살아남고 승리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승리라기보다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게 어떻게 됐든, 방법이 어떻든, 교범에 없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고 임무를 수행하면 그게 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답, 공식을 외우듯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그거를 역이용하겠죠. 적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저렇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제 정해진 답, 뭐 어떤 이런 공식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윗사람이 좀 대화도 많이 하고 밑에 사람이 의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교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 뭐 캡틴 김상호님이 이 장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안 좋게 생각을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병사보다 훈련도 못 받고 훈련 강도도 낮고 완전 패급 쓰레기들만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솔직히 장교 집단이 가장 우수한 집단이고 그 다음 부사관 집단이고 그 다음 병사 집단입니다. 신체적인 것이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는 뭐 말을 뭐 할 수가 없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점점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간부의 질, 그러니까 장교의 질도 떨어지는 거고 부사관의 질도 떨어지는 거고 병사의 질도 떨어지는 거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장교는 분명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이 세 집단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자부심을 갖고 군생활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소위라는 게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은 뭐 일반 보병대대로 갔을 때 본인보다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중대만 하더라도 소대장 소위로 가면은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중대장 뭐 1, 2 뭐 선임 소대장 뭐 또 동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최고 막내라고 치더라도 한 3, 4명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자기가 의견을 펼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을 밑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가 잘 듣고 윗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권력 또는 어떤 자기 안에서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인원들한테 존경받고 위에 있는 상급자한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군생활 하는데 좀 괜찮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군대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직된 조직이다 보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변화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지금 캡틴 김상훈이 하고 있듯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힘내시고 좀 더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렇게 좀 생각 너무 갇혀 있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었는데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